예, 경기도 광주시갑 소병훈입니다. 인사처장님,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몇 명인가요? 예, 100만 조금 넘는 100만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아니 뭐 전부 군부사관 군무원 합치니까 124만 9천 명 정도 되는데요. 내년 채용 계획이 몇 명입니까? 내년 전체 계획은 2018년도에는 국가직이 18,000, 그다음 지방이 12,000, 그렇게 해서 약 3만 정도 되겠습니다. 3만. 예.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공무원 증가율 어떤 정도로 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지난 6년간 공무원 증가율이 대략 한 1% 늘어난 숫자는 58,9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숫자는 우리나라 총 일자리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전체 공무원 숫자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4천 명을 증원을 하면 네. 예년 증원했던 그 인원을 제한다면 11만 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지 않고 부족한 공무원,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채우는 충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는 우리 처장님은 잘 모르시겠군요. 우리 기재부 차관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2,319만 5천 개. 예. 그 정도. 그리고 공무원 수는 124만 9,200명. 이건 인구수로 할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인구수로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2% 정도 되고 일본이 4%, 뭐 다른 또 서구 8%까지 가는데요. 일자리하고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니까 5.39%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충원하겠다는 그 17만 4천 명을 전체 공무원 하고 비교해 보니까 0.75%. 예년에 늘어났던 공무원을 제하면 0.75%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총리님, 우리 예산이 429조지 않습니까? 네. 429조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에서 이 정도 공무원 증원으로 얼마나 재정이 소요되고 이런 정도를 계속 다퉈야 될 정도로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결위로서는 당연히 상세한 자료에 기초해서 논의하신다는 건 충분히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모든 항목을 다 다룰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제하고 이렇게 꼭 공무원 일자리 수, 그리고 크게 변화도 없는 일자리 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저는 일종의 예의라고도 보는데요.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작은 부분을 이렇게 계속 이걸 가지고서 어렵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늘어나기 힘든 일자리. 총리님께서는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예측서를 보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인간의 일자리가 많이 빼앗길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가 그만큼 생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18세기 1차 산업혁명 때는 산업화에 따라서 농업 노동자들이
실업자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농업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고 공업노동자들로 흡수가 됐거든요. 이번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그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과거 5년보다 그러니까 이 91년생 이전에 출생한 사람보다 거의 91년에서 96년까지 출생한 사람이 10만 명 정도가 많습니다. 매년. 그 사람들이 나오는 취업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많은 그 일자리 부족을 물론 이제 정부에서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시기에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정부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로 사회라는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건강에도 투자할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그 근로 시간을 좀 조정을 한다면 일자리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임금 근로자 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많습니다. 한 OECD가 1692시간이면 우리나라는 2071시간. 이 OECD 평균으로만 가더라도 일자리가 234만 개가 생기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2000년 직후에 그리스가 공무원 징원 때문에 국가가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숫자까지 제시하시는데요. 당시 그리스가 6년 동안 공무원 18만 6천만 명을 늘렸다. 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당시 그리스 인구가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15,000달러가 좀 못됐고요. 지금 우리는 인구가 5,200만이고 5년 동안 17만 2천 명을 충원하자는 것이니까요. 당시 그리스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전체 일자리 수에 비해서 5% 남짓밖에 되지 않고 이번에 충원하는 건 매년 충원하는 것에 빼낸다면 정말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논쟁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일자리를 또 나눠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청년들일 텐데요. 우리나라 그 청년 실업률 대단히 높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최근 그 니트족에 대한 조사가 나왔어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인데 그 니트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저도 놀라울 정도인데 23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2012년에 7.5%였던 것이 올 2월에 13.3%. 그래서 저는 청년 실업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폭탄을 받았다. 청년 실업 폭탄을 받았다. 그래서 청년 실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까지도 모든 모습을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리님. 네,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틀어놓지 않으면 점점 더 짐은 무거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때 어느 시점에선가 중고등학생들이 막 늘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왜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좌절감이 그들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좌절감을 준 것이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대에 합격을 했는데 자기들은 정말로 밤새워서 공부하고 글을 힘쓰는데도 어려운데 정유라는 그냥 나는 그냥 갈 수 있어. 니네 부모 잘못 만난 것도 니네 죄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공평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경쟁. 이건 자기가 거기에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더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불공정 사회에 대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데 총리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느끼셨죠.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 정유라 부정 입학이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주었을까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제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공기업 채용 비리에 네. 이어서 어제는 버스 회사 기사 채용하는 데까지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공기업 채용 비리에는 대개 40여 개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걸로 되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전수조사하라고 했는데 이참에 그런 어떤 불공정 관행 그런 그 비위에 의한 취업 그래서 취업 그 대상자들을 자기가 취업하지 못한 것보다 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관리할 가능한 그런 업체 그런 기관은 넓혀서 취업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네, 이미 전수조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 대상을 확산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자의 채용을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인 기반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 입법의 미비를 채우는 문제 그리고 채용 비리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 징벌을 주는 문제까지도 법 체제를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5년 10년 전까지 하자는 게 아니고 대개 대학 입학 시험도 네. 부정에 의한 입학 취소를 합니다. 적어도 1, 2년 정도 이전에 그러니까 불공정 경쟁으로 취업한 사람은 저는 취업 취소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갖고 네.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